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스펙타임입니다. 여러분, 학점은행제가 나라에서 만든 학위취득 교육제도인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원의 수업을 무료로 지원받으며 수업을 듣고 학위취득 혹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 무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자금 대출과 두 번째, 평생교육 바우처.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점은행제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카테고리에서 학자금 대출 안내, 다음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소개란을 살펴보면 현재 2024년도 1월 3일 수요일에서부터 4월 25일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말 혹은 공휴일에 되지 않으며 평일 9시에서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대출금은 24년도 1월 3일에서 4월 26일까지 9시부터 5시 사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출받을 때 중요한 건 바로 대출금리이죠.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75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한도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과 대학 포함하여 총 4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요. 거치 기간에는 대출론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며 상환 기간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최소 대출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출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필수 경비는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 즉 학습비입니다. 해당 학습비는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학금 학생회비 생활비 비용은 필수나 선택 경비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필수 경비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선택 경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선택 경비는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 실험비, 실습비를 말해요. 학자금 대출은 부분 대출이 가능한데요. 학생은 본인 부담금액, 입출 금계좌의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하며 재단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입출 금계좌에서 본인 부담 금액을 출금, 이후 학습비 대출 실행되면 두 금액을 합하여 학습비 전액을 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뤄집니다. 즉, 본인이 지불할 부분으로 지불할 금액이 통장 계좌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예요. 학점은행제 수업은 한 기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학위취득 과정을 학점은행제로 진행하고 있어 복수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2개 기관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기관 대출은 학습자는 당해 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다건 신청 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단, 동일 기관에서 다건 신청은 안 됩니다. 대출 심사 승인 후 최대 2개 기관 실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뒀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습자가 학습에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습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비가 모자라거나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무료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은 나라에서 차상위 계층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수강료를 지불하실 수 있어요. 기관 조회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 안내 클릭 후 사용기관 안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지원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 19세 이상,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일인 가구 120% 이하 특례 적용해서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인 120%의 경우 249만 3,470원, 중위소득 65% 기준 2인 224만 6,500원, 3인 288만 2,630원, 4인 351만 626원, 5인 411만 4,947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대상별 필요 서류를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개만 있으면 되고요.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인연 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는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 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그 외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기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근 2023년도 신청일은 1월 17일에서 2월 3일이었는데요. 현재 2월 12일 기준으로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1월 중순부터 시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틈틈이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학점은행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대부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이 필수인데요. 거기에 대부분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학위 취득이나 학점들이에요. 현재 학점은행제에서 신규로 개설된 학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육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쉽고 편하게 개편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학과는 있었으나 과목이 없었던 학과들도 전체적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돌봄사, 미용학,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한국어교원, 문헌정보학과, 인공지능학, 실내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등등 많은 학과들이 개설된 상태예요. 그러니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이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면 나에게 맞는 자격증 찾아보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드렸으니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좋은 교육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